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어서 보호무역, 고립주의가 판을 칩니다. 맹목적 여론 쏠림과 인종, 이민자 차별, 이어진 전쟁으로 인한 셀 수 없는 민간인의 희생. 지금 들려드린 얘기는 80년 전 세계 2차 대전의 이야기입니다. 먼 역사가 되어버린 듯 했지만 최근 영국의 EU 탈퇴 이후 인용되는 역사적 상황입니다. 역사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점 늘 교훈처럼 배워오고 있는데요. 위기의 원인, 갈등의 속살을 확인한 이번 사건이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위기라는 말 속에 기회라는 말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 6월 27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일단 우리 증시 상황부터 긴급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금요일과 달리 시장은 조금 오름세 혹은 안정세다 이런 이상징후라고 지금 언론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했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침에 좀 패닉에 빠졌던 분위기를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심리하고 주식하고 이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조금 빠르게 반응한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아침 시작하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3포인트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심리를 안정시켜준 것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외국인 매도가 오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취해갔고요. 시장이 안정을 취해가면서 지수의 낙폭을 회복하자 그 다음부터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져보면 그 외국인들은 상당히 지능적인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미래 지수를 거래하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주식 선물은 미래를 거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지난 주말에 외국인들은 10,000계약도 넘는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즉 향후에 빠질 것을 먼저 대비를 했던 것이죠. 네. 왜냐하면 현물 즉 실제 주식을 직접 팔게 될 경우에는 지수의 영향력을 하락 쪽으로 크게 일으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외국인들의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오늘도 드러난 것이고 아주 영리하게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보다는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오늘 실질적으로 마감은 지금 현재 마감 지수를 살펴드리면 거래소는 하락이 아니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1.61포인트 전 주말 대비 0.08% 상승하면서 1926.8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결국 낙폭을 상승으로 전환시키면서 0.96포인트, 0.15% 상승한 648.1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번 영국 브렉시트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연쇄적인 반응을 거쳐서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나라들도 유럽을 탈퇴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실제로 실현되려면 최소한 몇 개월에서 몇 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영국도 제대로 탈퇴하는데 대략 한 2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전염이 되는 효과가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이고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 위기로 여기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금융 완화 정책들이 또다시 채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유럽에서 그렇게 될 것이고 일본도 미국 같은 움직이고 예. 미국도 금리 인상 이제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금리 한 번도 못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30%도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금융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정확히 부합이 되려면 금일 열리게 되는 유럽장과 미국장이 안정돼야 하겠습니다. 당사자인 유럽보다도 미국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미국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을 좀 더 또다시 크게 한다면 오늘 빠지지 않고 견조하게 버텼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많이 안 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한 5년간의 흐름을 보면 한국 시장이 안 빠지는 이유를 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른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없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매, 그러니까 투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처럼 상승을 아주 추세 있게 하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낙폭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좀 위기 상황에서 다행이면 다행인 점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저희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증시 상황, 오늘 저녁 미국 증시를 주목해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이 상황에 이어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 주말을 거쳐 오늘까지 뉴스에는 온통 브렉시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브렉시트는 확정됐고요. 브렉쇼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를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가들의 예상대로 1985년 이전 수준의 파운드와 가치 폭락도 지금 실현되고 있고요. 각국은 방어에 또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역시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 혼돈에 휩싸인 세계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 상황,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관련해서 가장 바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또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LG경제연구원 조용무 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브렉시트가 아니라 정말 브렉쇼크가 된 것 같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졌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3%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했고 일본만 해도 GDP 1%가 빠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금융에 이 브렉시트가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영국 경제라던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어느 만큼 둔화될 것인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거 이전에도 많은 기관들이 영국 경제가 입을 충격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네. 적을 때에는 1% 미만, 영국 GDP 1% 미만이 나오기도 했었고 많게는 영국 GDP의 7 내지 8%가 나오기도 했었던 것이 이러한 전망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네. 왜 이렇게 전망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결국은 향후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향후 2년간에 걸쳐서 영국과 유럽연합은 이별하기 위한 협상, 한마디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데 있어서의 세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요. 네네. 그 과정에서 어느 만큼이나 유럽연합이 영국에 가혹한 조건을 요구를 하느냐, 까다롭게 조건을 요구를 하느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영국 실물 경제나 유럽 경제가 타격을 입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보다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큰 폭의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영국의 금융시장인 런던 시티가 세계 주요 금융시장 금융 중심지 중에 하나이고 네. 그러한 것과 관련을 해서 특히 이러한 유럽에서 영국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주 금요일이죠. 영국의 파운드화가 10%까지나 평가절하되면서 가치가 떨어졌던 것이 네. 금융시장에 대해서 미칠 충격이 예상보다도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예,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크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 초쯤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놓고 인터뷰할 때 이 조영무 연구위원께서도 물론 유럽의 은행 상황 또 유럽의 국채 상황을 주로 들으셨지만 결국은 유럽에서 어떤 이 글로벌 위기의 어떤 전초가 보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셨거든요. 브렉시트라는 건 좀 정치적인 상황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 유럽에서 만들어진 이런 경제 위기 혹은 불안감이 지금 여러 세계 국가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분위기가 확대될 것인가, 즉 EU의 어떤 정치적 불안감도 커지고 경제적 여파도 커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을 해서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는 특수한 지위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영국은 유럽 안에서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해왔죠. 네. 실제로는 유럽연합의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국의 통화인 파운드화를 그대로 쓰면서도 가장 많은 유로화가 거래되는 시장, 그리고 미국을 제외를 한 국제금융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국제자본 또는 글로벌 금융은행들이 몰려있는 런던에 투자된 자금들은 과연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면 불안감 자체도 높아지지만 그 과정에서 런던 시티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 또는 은행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라던가 유동성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글로벌 투자 금융기관들의 투자 또는 자산 매각이 단순히 유럽 금융시장을 넘어서서 미국, 아시아, 여타 지역의 금융시장에까지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런던의 금융시장 상황, 특히 파운드화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예, 파운드화의 가치를 지켜봐야 이 여파가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는지 또 알 수 있다. 이런 좋은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의 직접 교육 비중은 낮다. 익스포저가 적다. 이렇게 정부도 얘기를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글로벌 자본의 이동에 굉장히 민감하고 취약하지 않습니까? 한국 네. 경제에는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중에서 유럽에 대한 수출은 우리 전체 수출의 10%에 채 미치지 못하고요. 특히 이번 위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 대한 수출의 비중은 우리 전체 수출에서의 한 1% 남짓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설령 영국 경제가 위축되거나 또는 유럽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영국과 유럽 사이에 벌어지는 협상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우선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는 그동안 영내 국가로서 관세가 전혀 없이 영내 교역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네. 일단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한 이상 향후에 이러한 교역 어떤 조건으로 재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과거 한 EU FTA를 통해서 무관세로 거래를 했었던 이러한 영국이라든가 유럽연합과 직접적인 거래를 할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하겠지만 영국과의 이러한 관세 또 영국이 제외된 유럽연합과의 관세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것이 결국은 향후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다 더 시각을 넓혀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영국이나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중국 수출인데요. 네. 중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특징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한 제품을 중국이 가공해서 다른 나라에 파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중간재나 자본재를 수출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수출에서의 대유럽 수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유럽 경제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경기가 더더욱 둔화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러한 중국 경기 둔화는 단순히 유럽 경기 둔화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향후 중국 경기의 움직임, 특히 수출의 둔화 추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신년에서도 이 중국발 증시 쇼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 중국 시장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힘들어질지 또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또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은 각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을 지속하겠다. EU 정상 간에도 만나고 있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가능성 크다고 보십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초대 또 양적 완화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나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각
각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진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한 런던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기관들, 특히 주요 은행들의 이러한 자본 건전성, 유동성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내지는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보다 더 주의 깊게 볼 것은 이러한 가운데 미국 또는 일본, 앞으로는 향후 중국, 나아가서 유럽중앙은행까지도 돈을 더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풀리는 통화 완화, 풀리게 되는 돈이 과연 금융위기 자체만을 넘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글로벌 교육이 위축되는 가운데 자국 수출 산업이 받는 타격을 우려해서 인위적인 자국 화폐의 가치의 평가 절하를 유도하기 위한 네. 일종의 환율 전쟁 양상으로 치달을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FOMC 같은 경우는 옐런 의장이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고요. 올해 원래 2차례 이상 인상이 예정됐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인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금리 인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해 12월에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를 올리면서 당초 전망은 올해 4차례 정도 1%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들이 되었었죠. 네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점차 인상 기대가 약화되고 있었고요. 특히 지난 6월 FOMC 직후에 발표되었던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에서는 향후 올해 남은 기간, 올해 하반기 중에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네. 그러한 가운데 6월에조차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하면서 그 주된 배경으로 언급을 했었던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고요. 네. 이러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차례 정도로 예상이 되었던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조차도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벌어질 협상의 추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제 금융시장의 교란,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여타국 경제들이 입을 수 있는 이러한 피해 상황 등에 따라서 미국 연준이 이것을 우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우리 정부의 금리 인하도 지금 좀 기추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추가로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기는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도 금리 정책 인하, 금리 인하 단행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죠. 네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둔화되고 있던 우리 경기에 있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관심은 향후에 우리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의견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주된 이유가 미 연준이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올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대목이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미 연준이 상당 기간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향후 상황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가 금리를 추가로 인하는데 보다 더 우호적인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 브렉시트를 거치면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더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우리 거시경제 상황을 살펴가면서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것과 함께 과거와 달리 변동성이 커진 우리 원화 환율의 추이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국은행이 이 환율 방어에 좀 더 관심을 쏟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제학자들의 지금 지적이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는 특별한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해외에서 악재가 터지고 그러한 영향이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이되는 상황에서는 네네. 우리로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외환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를 하고 금융기관들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왜 저렇게 영국이나 유럽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는가. 결국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튼튼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가 돈을 풀지 못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에만 의존해 있었던 허약한 체질,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거래에서는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도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라는 이유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금융자본에 의존하고 있었던 취약한 경제구조, 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러한 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실 업종에 대한 구조 조정이라던가 또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탐구 생활 대신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칼리수, A수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티켓도 드립니다. 또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거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의견들 또 하시고 싶은 말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경제 톱뉴스 오늘 역시 브렉시트 여파로 세계 각국 또 외신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꾸며드립니다. 오랜만에 뵙는 목소리인데요.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브렉시트 뉴스밖에 안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여러 국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요. 각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금 영국 EU 탈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캐머런 총리가 25일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캐머런 총리가 지금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EU 잔류를 지지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영국 유권자들과 관련해서 이 캐머런 총리의 대한 좀 아쉬움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토로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리더십이 부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었는데 유럽은 아주 날카로운 입장입니다. 유럽 의장 같은 경우도 번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빨리 나갈 거면 나가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국이 이제 빠져나가는 절차도 의회를 통과하고 또 그렇게 개별 국가들하고도 또 개별 협상을 통해서 잔류가 아니라 이제 나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이 많게는 7년에서 10년까지 걸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유럽에서 맹주로 활약하고 있는 나머지 국가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주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논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특히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의 EU 탈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비상 정무회의를 소집해서 EU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 프랑스도 요즘 극우정당이 굉장히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네. 그 극우정당을 이끄는 르펜 대표는 프랑스에서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도 프랑스와 다른 EU 회원국도 이 같은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내부적으로도 정쟁의 도구로 활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결국 이게 보호무역이나 고립주의, 약간 민족주의 성향의 대두 이런 것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재검토를 해라. 뭐 지금 재투표하자라는 서명도 한 200만 명, 3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요. 예, 여기서는 벨기에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벨기에 총리는 성명을 통해서 영국이 EU에 가장 큰 충격을 줬다. 그래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로 유럽 통합 프로젝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투표에서 만약에 부정적인 여파가 계속 발생이 될 경우에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예, 지금 영국 내에서도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 쪽으로 돌려보면 일본이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실 그동안 4년 동안 이제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굉장히 좀 일본 경제를 살렸다 이런 평도 받고 있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사실 환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환율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아베 총리가 그동안 수출도 많이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에 비해서 일본 기업이 글로벌하게 좀 경쟁력을 갖춰왔었는데요. 네네. 이게 이번 영국 파운드화가 떨어진과 동시에 엔화도 같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엔화 네. 역시 이 안정적인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인식돼서 안전자산으로 많이 같이 인식이 올라갔죠.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아베 총리는 세계 외환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엔화 급등과 관련해서 외환시장 개입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예, 지금 뭐 각국의 반응들 전해주셨는데 늘 글로벌 경제 소식으로 만나 뵙다가 오늘 이렇게 좀 급하게 또 각국의 반응들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앞서 각국의 반응들 전해드리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일본 경제는 심상치 않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이 브렉시트가 아니라 이제 브렉쇼크인데요. 일본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성장, 장기 불황의 선례를 겪고 있고요. 여러 부양책을 쓰고 있는 일본, 우리와도 또 체질과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울 점도 있고 또 참고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신데요.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배준호 교수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브렉시트 발표 후 엔고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브렉시트 발표가 엔화 가치를 올린 이유 또 그 여파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무튼 세계 2위 경제권인 EU 경제 질서가 재편될 거라는 기대감 하에 네.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될 거라고 기대되는 일본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네. 엔화 가치를 높이고 크게 또 일본의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저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 부양을 이끌고 있고 수출 경쟁력을 키우려는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뭔가 세계 경제 질서 안정된 가운데 물가 인상도 없고 그러한 가운데 사실 아베노믹스가 3년 전에 출발했는데요. 네.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영국의 EU 탈퇴가 가시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그동안 안정세에서 불안정세 쪽으로 바뀔 전망이 들면서
아베노믹스도 수정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국제 경제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제 주요 뉴스도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증시에서 증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니케이 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이렇게 브렉시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일본이 영국과 굉장히 유대관계가 깊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그 영국에 진출한 기업이 100여 개라고 하는데 네. 일본은 무려 한 1,400여 개나 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요타나 닛산 자동차가 또 영국에 진출해서 그 EU 시장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여러적으로 EU 영국 의존도가 큰 일본 경제에 타격을 조금 크게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앞서 인터뷰도 나왔지만은, 시티 오브 런던 내에서도 이렇게 세계 금융이 모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금융권의 영향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사실은 그 영국이 그 EU권에 가입해 있으면서 패스포트 제도라 그래가지고, 영국의 그 금융기관을 설치하면 EU 전체에 굉장히 금융제도상의 우대를 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일본의 그 영국의 시티에 일본 금융기관도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네네. 이번 그 브렉시트로 그러한 것도 우대 제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영국을 통한 이 EU권에 대한 금융권 진출, 이게 일본 기업들이 적지 않게 타격을 받게 되겠죠. 예.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브렉시트 또 갑자기 이로 인한 급격한 엔고로 일본 GDP가 한 1%포인트 낮춰야 된다, 하락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엔저나 주가 상승에 기대온 아베노믹스 수정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GDP가 1%포인트 하락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지난해 일본의 그 GDP 성장률이 0.6%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경제 성장을 다 말아먹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아무튼 이번 그 영국도 앞으로 뭐 2년여 시간이 그렇죠. 네. 예상돼 있고, 문제는 다만 영국으로 그치지 않고 네덜란드라든가 동구권 국가로 확대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GDP 1%포인트 또는 그에 근접하는 마이너스 효과가 일본 경제에 미칠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좀 위험 요소가 상재해 있는데요. 자, 우리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한 5조 정도의 추경을 지금 10조로 띄워서 한 10조 엔대 규모의 양적 완화를 좀 하겠다, 돈을 좀 풀어보겠다, 이렇게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아베노믹스 효과가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점점 약화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가운데 재정 출동을 2배 규모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그 재정 출동을 늘려서 이게 수출 증대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게 내수 쪽으로 돌아설 경우에 그 기대 효과가 불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 3년 동안 그나마 효과가 나온 게 해외 부문, 그 외수 부문인데요. 네. 이번에 일본 정부는 이제 외수 부문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거라고 보고 내수 확대를 위한 그 재정 지출 확대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간의 아베노믹스 성과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 여파를 분석하고 있는데, 자, 일본 경제 또 일본 정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다가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의 장기화 등이 있는데,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염두에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곧잘 간과하는데요. 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됐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평균 연령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청년들은 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게 대조적인 거죠. 네. 문제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이 젊은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 사실은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 실업률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직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급여를 많이 받는 이러한 것들이 일본과 차이점이거든요. 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차등화 접근하면 일본과 다르게 이 브렉시트의 영향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 또 소득을 중심으로 한 내수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배준호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지금 경제는 외풍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로 온통 나라 경제 또 글로벌 경제가 어렵다, 돈이 증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먹고 행복할 장바구니는 소중히 지켜야겠죠. 이 장바구니를 지킬 수 있도록 늘 월요일마다 좋은 얘기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예, 좀 경제 상황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또 우리는 먹고 살 일에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그럼요. 네, 6월 마지막 주 장바구니 물가 동향 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가격이 좀 오르는 품목들이 애호박과 삼겹살이 되겠습니다. 네. 애호박의 경우에는 각종 찌개나 국에도 저희가 송송 썰어서 자주 먹는 재료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 흐린 날씨가 몇 번 있기도 했고 또 우천으로 인해서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잘 크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내 출하 물량이 좀 감소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 국민 대표 외식 메뉴죠. 삼겹살은요. 네. 현재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나들이와 캠핑 그리고 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애호박과 삼겹살. 이 애호박과 새우젓 그리고 삼겹살 이렇게 살짝 졸여서 볶아 먹으면 참 맛이 있는데 비싸다고 하니까 좀 슬픕니다. 이 슬픔을 감출 수 있는 또 대안들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부님들 가계부 쓰시면서 식탁 품목들 수지타산 좀 맞춰봐야겠다 싶으시면 이번 주는 감자와 새송이버섯 그리고 메론을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자의 경우에는 노지 봄감자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했는데요. 특히 서산이나 구미 등 중남부 지방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송이버섯의 경우에는 시설 재배 작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 물량은 일정하지만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요식업소 등은 물론 가정에서 전골이나 구이용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내림세입니다. 네, 감자 그리고 새송이버섯 좀 싸졌으니까 이번 주에는 요것들로 맛있는 요리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론 어떨까요? 네. 여름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산지 공동구매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그걸 통해서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이 제철인 게 확실한지 정말 달고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론은 나오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공급 물량은 증가를 했지만 메론만큼이나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자두, 복숭아 이런 제철 과일이 다른 제철 과일이 나오면서 수요가 약간 분산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메론 가격은 내림세니까요. 요 세 가지 품목 그 감자 그리고 새송이버섯, 메론 잘 기억하셔서 장 볼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론 비싸서 사실은 조금 망설여지는 품목이었는데 좀 내려갔다고 하니까 이번 주엔 봐야 되겠고요. 엽산이 네. 풍부해서 또 임신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번 주 대형 할인 마트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는 이마트에서는 안타깝게도 행사 소식이 없는데요. 네.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는 할인이 수요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먼저 롯데마트에서는 자두, 메론, 체리, 참외, 냉 블루베리를 저렴한 가격에 행사 중이고요. 네. 과일, 고추와 모둠쌈도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 코너에서는 갈치 한 마리에 5,590원, 또 고등어 자반이 두 마리에 5,200원이니까요. 알뜰하게 식탁 꾸며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홈플러스에서
중에서도 역시 메론, 천도복숭아, 자두, 바나나 등 제철 과일들을 할인 중이고 특히나 닭고기 전 품목에 대한 30% 행사가 진행 중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값싼 가격들 있을 때 알뜰하게 소비하시면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맛도 좋을 겁니다. 네. 자, 요즘 느끼는 건데 마늘 가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또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까? 네, 그 마늘 도매 가격은 저희는 이제 도소매 가격을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매 네. 가격은 통마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지 키로 마늘 10kg 기준으로 지난주는 62,000원 선이었습니다. 네. 키로에는 6,2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셈이고요. 네. 또 소매 가격의 경우에는 유통 단계가 한 단계 더 거쳐오기 때문에 보통 껍질이 있는 마늘보다는 깐마늘 기준으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소매 가격 역시 깐마늘 1kg 기준으로 지난주 12,600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마트 가시면 다들 깐마늘 위주로 사시는데 좀 많이 네. 올랐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값이 오른 이유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이 햇마늘이 이달 초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햇마늘 출하 전에 저당마늘 공급량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번 연도 제주나 고흥 쪽에서 많이 재배되는 남도 마늘이 올 초에 한파나 냉해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재배 면적도 줄고 작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황이고, 하지만 그 현재 합천이나 창녕 등 영남 지방에서는 이제 대서종 마늘이 나옵니다. 네. 그 대서종 마늘의 경우에는 작황과 출하량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점차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예, 다행히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네, 가격이 그렇죠. 오르면 소비자는 힘들고 또 낮으면 생산자가 힘들고 참 어렵거든요. 이게 뭐 네네. 유통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좀 이 전국으로 원산지 조사 같은 것들을 실시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늘 같은 네. 경우는 특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마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또 수입량이 늘면서 마늘 시세 차익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마늘이 네. 네, 그래서 외국산 그 값싼 마늘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리는 행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다분했는데요. 네. 이에 대한 원산지 조사가 안 그래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네.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25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한 조사인데요. 네.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심야 시간에 이 포대가리를 하던 도매시장 마늘업체 40곳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 40개소 가운데서요, 거짓 표시를 해서 결국 형사 입건된 곳이 33곳, 그리고 미표시를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된 곳이 7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 네. 품질이 낮은 것도 화가 나는 일이지만 속였다라는 게 더 화가 나는 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발견해내셨죠? 네, 이 농산물, 이 농식품 유통의 핵심은 도매시장이잖아요. 네네. 그쪽 단속을 통해서 부정 유통을 좀 차단을 하고 소비자 보호의 취지를 가지고 심야 시간에 했고요. 네. 특히 단속 취약 시간대인 심야 새벽 시간, 그 오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단속을 하면서 네. 점점 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원산지 위반 행위를 현대적으로 좀 대응을 한 것입니다. 네. 자,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렇게 잠 안 자고 단속을 해서 좀 네. 이런 좀 정말 어떻게 중국산 마늘 포대가리 이런 표현도 참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게요.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또 이런 네. 알뜰 장바구니 정보 알려주셔서 저희가 항상 월요일 날 든든해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지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휴대폰으로는 3229님, 이럴 때일수록 좀 멀리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 주셨고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스마트폰 앱 예스로 김영태님입니다. 생수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위기를 겪은 우리나라, 나름대로 면역력도 있다고 봅니다. 브렉시트, 이 브렉쇼크 이겨나가려면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을 좀 제시해주고 국민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봅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어려움을 어려움 자체로 보지 않고 또 다른 기회와 또 강해지는 그런 계기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